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은 벤노코리아의 매직 플레이트예요. 플레이트 모양이 사진을 보면은 니은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뒤쪽에 보면은 카메라에 대해서 설치하는 간단한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카메라와 핸드폰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식은 도브테일 방식, 그리고 90도로 회전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개봉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열어서 제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품을 개봉해서 보면은 이런 형태로 담겨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육각 렌치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육각 렌치는 분리해 놓도록 할게요. 매직 플레이트도 꺼내서 보도록 할게요. 이런 형태의 플레이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분이라면 중국 사이트에서도 이런 비슷한 제품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품들에 비해서는 제가 실제 사용해본 바로는 벤노의 매직 플레이트가 제품의 품질이나 무게를 지탱해주는 힘이 훨씬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플레이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도브테일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브테일 방식은 삼각대 연결할 때 양옆에 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고정시켜 주죠. 그래서 이 홈을 꽉 잡아 지탱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플레이트는 도브테일이 아닌 다른 방식도 있어요. M사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도브테일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오각형 플레이트도 있고요. 종류는 좀 다양한데 도브테일 방식의 플레이트가 삼각대에서 가장 범용으로 사용하는 플레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매직 플레이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트를 이렇게 들어서 보면은 처음엔 일자형으로 되어 있죠. 이 아래 구멍이 많은 쪽이 아래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에 나사가 있는 게 위쪽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카메라와 연결하는 부위죠. 그리고 옆에를 보면은 푸시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푸시 버튼을 꼭 누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90도 각도로 세울 수 있습니다. 세워서 보면은 아래쪽에 구멍이 더 많은 게 자세히 보이죠. 다시 아래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운데는 조금 크고 양옆에는 조금 작게 동일한 규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인치 단위로 구분을 하는데요. 표준 규격으로 가운데 있는 큰 나사 규격은 4분의 1인치 나사 규격이에요. 이 나사 규격은 일반적인 카메라와 연결하는 부위는 아니고요. 이렇게 연결했을 때 크기가 헐거워 있죠. 그래서 여기는 어디에 연결하냐? 보통 삼각대를 보면은 삼각대에 오레드와 카메라를 연결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 나사를 보면은 나사가 조금 큰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나사 규격이 4분의 1인치 나사 규격이에요. 그리고 삼각대 아닌 모노포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위에 플레이트를 연결할 수 있는 게 없다면 4분의 1인치 나사 규격을 사용하죠. 플레이트는 보통 삼각대 위에 볼 헤드 위쪽에 있는 도브테일 연결할 수 있는 이곳에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끼우는데요. 방금처럼 끼울 때 여기는 그러면 나사 전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삼각대가 아닌 모노포드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인치 규격 여기에다 끼워서 바로 이 플레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원보다 양옆에 조금 작게 되어 있죠. 이거는 4분의 1인치보다 작은 8분의 3인치 나사 규격이에요. 이 규격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삼각대와 연결할 수 있는 이 나사 바로 끼울 수 있습니다. 여기 끼우면 이렇게 정확히 맞을 수 있는데요. 여기는 나사를 돌려서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트와 플레이트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할 일은 없겠죠. 8분의 3인치 나사 규격도 표준 나사 규격인데요. 카메라를 보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삼각대 연결할 수 있는 홈이 있죠. 이 너트 홈이 규격이 8분의 3인치예요. 그래서 DSLR, 미러리스, 컴팩트 카메라 모두 아래쪽에 이렇게 삼각대 규격이 있다면 그거는 8분의 3인치 나사 규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할 때 이렇게 연결하진 않겠죠. 이건 아까 아래쪽에 연결하는 부위라고 그랬죠. 카메라 연결하는 부위는 위쪽이죠. 그러니까 위쪽에 이렇게 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트를 여기다 끼우고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 도브테일 방식 삼각대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와 이 매직 플레이트의 차이점, 왜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보통 플레이트들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좀 가볍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매직 플레이트도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위쪽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양쪽에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위쪽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미끄럼 방지예요.
나사를 조여도 들고 다니거나 사용하다 보면은 나사가 조금씩 풀릴 수 있겠죠. 그럴 때 이 미끄럼 방지가 나사가 풀리지 않도록 조금 더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볼트 바로 옆에도 동일한 규격의 나사 홈이 있는데요. 이거는 필요할 때 쓸 수 있지만 대부분은 쓰지 않고 이 볼트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트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볼트를 만약에 빼야 된다 싶을 때는 여기 원형 형태로 여기 나사홈이 있어서 이쪽으로 잡아서 나사를 풀어서 뺄 수 있고요. 이렇게 움직여서 나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플레이트와 조금 더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처음 얘기할 때 모바일 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핸드폰에는 삼각대 2 8분의 3인치 나사 규격이 없죠. 그래서 그냥 연결하지 못하고 삼각대를 잡아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요. 이 위쪽에를 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요. 마우스로 잡고 움직이면 스프링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빼낼 수 있는 게 다리 같은 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움직여서 이렇게 빼내게 된다면 삼각대를 끼울 수 있는 플레이트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카메라를 잠깐 끼워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바로 끼우면 삼각대 플레이트가 된다는 거죠. 삼각대에 고정시켜 놓고 바깥쪽보다는 안쪽에 이렇게 플레이트로 연결해 놨기 때문에 실수로 떨어뜨린다고 해도 뒤쪽으로 떨어질 일은 없겠죠. 앞쪽에서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플레이트에서 핸드폰이 완전히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잡아주는 것도 상당히 단단하게 잡아주고요. 이렇게 플레이트를 했을 때 플레이트를 직각으로 했을 때 살짝 아래쪽으로 카메라가 향하게 되겠죠. 그거는 삼각대에서 이렇게 살짝 움직여서 카메라 방향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나사는 손으로 잡고 움직여서 이렇게 나사 조이고 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볼트고요. 그리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동전 가지고 또는 육각 렌치를 가지고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육각 렌치가 필요한 이유는 손으로 조이거나 동전으로 잡아서 잠글 때 육각 렌치로 잠그는 것보다는 강하게 잠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촬영하면서 카메라가 나사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길 원한다면 이 육각 렌치를 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트는 기능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플레이트에 대한 설명서도 따로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삼각대 연결할 때 보면은 양옆에 이렇게 하얀 실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실선은 센터를 잡아주는 거고요. 일반적인 도브테일 플레이트도 이렇게 센터가 있죠. 일반적인 플레이트에 비해서 이것도 조금 큰 편이에요. 보통은 이 정도 크기의 플레이트를 사용을 하죠. 매직 플레이트도 크기를 보면은 길이가 조금 크긴 하지만 그거는 옆에 나와 있는 스마트폰 플레이트를 제외한다면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 볼트에 보면은 작은 실리콘 링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실리콘 링은 그대로 사용을 한다면 나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주 작게 되겠죠. 그래서 사용할 때는 저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빼고 사용하고요. 주머니에 넣고 있거나 하다가 나중에 사용하고 나서는 이 실리콘 링을 다시 끼운 후에 볼트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직 플레이트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작은 육각 렌치 볼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볼트는 원래 들어있는 육각 렌치로 풀지 못합니다. 더 작은 볼트인데요. 이 볼트의 용도는 삼각대 아래쪽에 연결하는 부위를 보면은 이렇게 홈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트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꽉 잠궈줬을 때는 뭐 특별한 게 없지만 살짝 풀었을 때 그때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고정 멈치 홈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옆으로 빠지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경우도 있겠죠. 모두 벤로 삼각대를 사용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풀어야 되겠죠. 이 육각 렌치가 아닌 여기에 맞는 육각 렌치, 보통 집에 렌치들은 하나씩 있을 거예요. 맞는 렌치를 찾아서 풀어서 이거는 따로 보관해 두면 됩니다. 고정 멈치 홈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연결을 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살짝 여기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수평으로 이게 맞지 않고 살짝 기울어져서 맞춰지겠죠. 내가 아무리 꽉 조였다고 해도 아주 살짝만 풀려도 이게 분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카메라 사용할 때 하듯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삼각대 보레드만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연결할 때는 이렇게 바로 끼우는 것도 되지만 이걸 다시 이렇게 해놓고 끼우는 게 조금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레드에 정확히 여기를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용하는 이 보레드에서 고정 멈치 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만약에 고정멈치 홈이 없다면 정확히 이 센터를 맞추지 말고 살짝 옆으로 해서 이 고정멈치는 이 바깥에 오도록 그렇게 고정을 해주는 게 나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 고정멈치 홈이 있으니까 바로 연결할 텐데요. 연결할 때 센터를 정확히 맞추려고 하면은 제 거는 조금 크기가 크죠. 그래서 정확히 도브테일 홈을 체결하는데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보면 이게 동그라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게 움직이게 되어 있죠. 옆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은 없지만 정확히 센터를 맞추려고 하면은 옆에가 정확히 수평이 아닌 이쪽이 살짝 위로 이렇게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센터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정확히 도브테일 홈이 맞는 그 위치에서 플레이트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옆으로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플레이트를 수평으로 세우는 거는 조금 힘을 꽉 줘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 거 비슷한 제품이 있다고 했죠. 그거보다는 얘가 이 스프링이 상당히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약한 힘으로 하는 경우에 이게 제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꽉 누르고 이렇게 풀어줘야 되고요. 중간에 고정시켜주는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딱딱딱 몇 도 간격으로 그렇게 고정시켜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벤로의 매직 플레이트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이렇게 수평과 수직을 고정시켜 줄 수 있게 딱 두 가지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바깥쪽 코팅이 부딪히면서 벗겨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는 벗겨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천이 덧대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대 이렇게 있는 상태라면 카메라를 연결할 때 이 상태라면 카메라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볼트를 잠궈야 되겠죠. 그런 경우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플레이트는 분리한 다음에 먼저 카메라와 연결해 주세요. 플레이트를 정확히 고정을 시켜주고요. 플레이트의 방향은 어느 곳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경우에 아래쪽에 있는 배터리 커버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상태로 우선 잠궈 놓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보레드와 매직 플레이트를 연결해 줍니다. 연결할 때 항상 정확히 홈이 맞았는지 확인을 해주는 것은 습관을 가져야겠죠. 제가 꽉 잠그지 않아서 이게 움직이는데 여기는 꽉 다시 조여주고요. 이 상태로 촬영을 한다면 바닥을 촬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삼각대로 촬영할 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야경 촬영하거나 아니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촬영하는 제품 리뷰 촬영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겠고요. 제가 플레이트하고 삼각대 연결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을 향하게 되는 거고요. 플레이트를 잠깐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하게 된다면 아래쪽이 아닌 옆으로 세로로 촬영하는 게 되겠죠. 수평으로 촬영을 해야 한다면 매직 플레이트의 푸시 버튼을 누르고 다시 이렇게 움직여서 촬영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가로로 넓게 평소 촬영하는 촬영 방향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삼각대에 고정한 상태에서 카메라 방향을 빠르게 회전시킬 때 이 매직 플레이트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단점이라면 강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푸시 버튼에 있는 스프링의 강도가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푸시 버튼의 강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힘이 약한 경우에 한 번에 버튼을 누르고 빠른 전환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매직 플레이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도브테일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 가장 많은 삼각대에서 사용하는 플레이트의 방식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평과 수직 촬영을 플레이트를 풀지 않고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점이라고 다시 하나 더 얘기할 부분은 수직 촬영 이외에 이 플레이트의 볼트만 조절해 준다면 바로 이렇게 수직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경 촬영하는 경우에 플레이트가 튼튼해야지 밑고 아래쪽으로 향해서 촬영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옥상 같은 데서 촬영하시는 분들 이 플레이트가 살짝이라도 풀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육각 렌치로 조여서 삼각대에 연결해서 위에서 아래로 촬영하는 하이앵글 샷을 촬영할 수 있는데 적합한 플레이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벤로의 매직 플레이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 플레이트를 두 번째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조금 사용하다가 아는 지인한테 선물로 주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리뷰에서는 이전에 사진으로만 리뷰했던 것을 영상으로 다시 한번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매직 플레이트가 지금 처음 버전인데요. 만약에 나중에 2 버전이 나온다면 이 버튼 부분은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푸시 버튼에 대한 것은 조금 더 편하게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든다면 위쪽에 나사를 고정하는 것처럼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떨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벤로 매직 플레이트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